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BC TV 특강의 박완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한때는 드라마에 사랑받던 신인 연기자에서 이제는 가수로서 제2의 인생을 다시 사는 배우가 있습니다. 힘들었던 고통의 시간을 극복하고 좌절의 큰 산을 넘어 이제 치유, 힐링의 전도사가 되어 돌아온 탤런트 노현희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오늘 TV 특강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TV 특강이라고 해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나간다면은 진심이 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힘든 프로 나오신 것 같다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요, 이 대중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뭐 고압적인 자세에서 내가 이 정도 배웠고 내가 이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맞으니까 이걸 좀 들어봐. 내가 멋진 청산 유수처럼 얘기를 해줄게.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무조건 쌍방향으로 네. 마음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그런 멘토들을 좋아해요. 그렇습니까? 네. 사실 저도 이렇게 멋있고 폼나고 훌륭하고 그런 말 잘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냥 소신껏 제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면은 또 많이들 공감해 주실까 뭐 그런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그게 제대로 소통이 돼서 요즘 또 제2의 전성기 누리고 계시잖아요. 강의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또 가수 그러니까 가수면은 이제 시작하시는 건가요? 예. 그럼 제 까마득한 후배, 그렇죠. 예, 완전히 까마득한 후배신데. 예, 뮤지컬은 제가 먼저 했을 것 같은데요. 농담이고요. 정말 이런 대형 가수 앞에서 또 이 노래를 또 논한다는 게 이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고요. 제2의 전성기를 제가 또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탤런트를 하다가 뭐 연극 배우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또 가수로 제2의 인생을 또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면서 공감을 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뮤지컬 배우면 춤, 노래 또 연기가 돼야 되고 노래가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노래 실력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노현희 씨를 오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런 활동도 했었고 하니까 노래 실력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근데 아이고, 장르가- 박완규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장르가 트로트예요. 네. 원래 관심이 있었던 장르입니까? 트로트라는 장르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어떤 질곡의 삶이라던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그런 것들을 아픔이 있는 사람이 좀 더 밝게 노래를 부르면은 더 많은 분들께서 함께 그 마음을 또 이렇게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가 아마 같은 4학년일 거예요. 네. 어렸을 때도 그런 제안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함부로 성인 가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였기도 하고 나이도 그렇고 이제는 함께 그런 희노애락을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노래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것 같다라고 느끼신 앞으로도 인생을 계속 배워 나가야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어떤 뭐 질곡의 삶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또 헤아려 주시니까 제가 용기를 얻어서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뭐 가수고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네. 노현희 씨가 새롭게 도전하는 장르 트로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이 시청자 여러분들 이걸 꼭 좀 알아주세요. 트로트가 야 그거 뭐 음악성이 크게 필요한가?
뭐 조금 너무 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 아닌가? 이거 절대 아닙니다. 트로트를 노래하실 때는 지금 노현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인생을 담아야지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인생을 담고 내 이야기, 내 스토리를 담았다면 음악은 절대 편견을 갖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트로트 매력적이죠. 네. 저도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곡? 저희 뭐 주로 저희 어르신들 저기 뭐 잔치할 때 제가 자주 부릅니다. 아, 내 나이가 사랑이 야속하더라 떠난 우와. 당신이 무정하더라. 이거 이야. 딱 불러드리면 저희 아버지 바로 춤을 추시고. 우와, 아 박완규 씨가 또 트롯을 부르니까 더 매력적이신데요? 아, 저는 이야. 도전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흉내내기에 급하니까. 자, 그런데 어떠세요? 그 음반 발표하셨죠? 네. 그 음악을 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평소 팬분들은 반응이 어떠십니까? 아, 뭐 반응이 이제 한 달 됐어요. 음원 오픈한 지. 아, 그래서 더 열심히 이렇게 도전을 하고 호흡을 함께 대중들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 천곡에 도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대추나무 사랑 관련내에서도 연기자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노래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셔서 그런지 그렇게 어색해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꼭 성공하세요라는 그런 응원들을 많이 해주셔서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할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미 절반의 성공 거두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 그래요? 그 평가가 최고예요. 어색하지 않다. 지금 음반 발표하시고 노래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노현이 노래 어색하지 않아. 그럼 된 겁니다. 가수 활동 또 이제 연예인으로서 활동하시는 거 외에 네. 오히려 이쪽에서 더 뜨겁다고 들었어요. 강연 활동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길래 이 뜨거운 반응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TV에서 강연하는 프로그램 백도씨라는 네네. 프로그램에서 우연한 기회에 제가 대본을 다 분실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막 생각나는 대로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강연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더 그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점수를 좀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TV를 보고 강연 요청들이 가끔 옵니다. 근데 많이들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아름다움에 관한 네. 뭐 약간 미화시킨 부분도 있지만 아름답지 않은 아름다움이란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강연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 아까 첫인사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 시청자분들께서 마음을 열고서 나오지 않는 출연자에게는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하실 때도 비록 내 스스로에게는 네. 조금 내 스스로에게 좀 부끄럽고 좀 자신감이 없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꺼내 놓으시니까 그런 반응이 뜨거운 반응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실 수 있겠나요? 네, 용기를 내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 노현희 씨가 자신의 아픔을 이제 여러분들께 또 감동과 힐링으로 전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노현희 씨께 마이크를 넘기고 노현희 씨,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노현희입니다. 제가 오늘 아름답지 않은 아름다움이란 없다라는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어떤 상대와 사랑에 빠지면은 발 뒤축도 또 달걀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경상도 사투리로는 또 찌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뭐 그런 의미에서 또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아주 못생긴 여자가 살았대요. 근데 이 여자가 정말 못생기기도 했지만 찢어지게 가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맨날 자고 일어나면 눈만 뜨면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부자로 오래오래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 얘야, 네가 정말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착하고 성실하게만 열심히 산다면 너를 부자로 오래오래 살게 해주겠느니라. 그래서 그 여자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미인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돈만 많고 지긋지긋하게 못생긴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얼굴을 수술을 했습니다. 성형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붕대를 쫙 풀고서 와, 이제 나는 돈도 많고 미인이 됐으니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하늘나라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한테 막 따졌대요. 이보세요, 하느님, 저 진짜 돈도 많고 이제는 미인이 돼서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저를 왜 이렇게 빨리 죽게 하신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막 하면서 하느님한테 따지니까 하느님께서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니 근데 넌 누구니? 저요? 저 아무개인데요. 저를 모르세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계속 보시면서 어머, 미안하다, 얘 다 뜯어 고쳐서 못 알아봤다 그러시더래요. 네, 지어낸 얘기인 거 아시죠? 네.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하려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앞으로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먼저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혹시 어렸을 때 꿈이 있으셨나요? 제 꿈은 아마 3살 때 걸음마를 막 시작할 그 무렵부터 꿈은 하나였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 꿈은 짐작하셨어요? 배우예요, 배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배우 외에는 다른 꿈을 꿔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그 TV나 예전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채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그 아역 탤런트 또 연극 배우 모집 공고가 나오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막 2정 거정, 3정 거정 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을 쫙 서서 오디션을 보려고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였었고요. 손발이 꽁꽁 얼어가면서 오디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연극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도 아역 스타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도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똑순이, 갓난이 뭐 그런 아역 스타들이 있었어요. 그 아역 배우들하고 같이 그 더블 캐스트 한 연극 무대에서 제 기억으로는 톰 소여의 모험이나 올리버 트위스트, 벌거숭이 임금님 같은 그런 아동극을 하는 극단에 들어가서 그 친구들하고 더블 배역, 말이 더블 배역이지 언더스터디 유명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촬영이 없을 때는 무대에 서고 그럴 때는 제가 뭐 옷도 갈아입혀주고 물도 떠다주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촬영하고 그럴 때는 제가 대타로 무대에 올라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치고 기다림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대사도 없이 하루 종일 기다리고 그래도 저는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제 꿈은 배우였었는데요. 저와는 또 정반대의 꿈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네, 저희 엄마입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배우가 안 되는 게 꿈이셨어요. 보통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참 잘한다고들 생각을 하잖아요. 예, 저도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꽤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수미양가 뭐 그중에서 뭐 상위권이면은 꽤 잘한다고 느꼈었는데 대부분 공부를 못한다고 느낄 때는 중학교 때잖아요. 왜냐하면은 중학교 때는 시험을 보면은 등수가 나오기 때문에 1등부터 꼴등까지 중학교 올라와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몇 등을 했을까요? 저희 반 정원이 56명이었는데 뒤에서 세는 게 훨씬 빠릅니다. 53등을 했습니다. 제가 그 성적표를 부모님한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저희 엄마가 안 그래도 제가 배우가 안 되는 게 꿈이셨는데 이참에 잘 됐다 싶으셨는지 제가 방송에 나와서도 저희 엄마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을 했어요. 저희 엄마가 제가 별명을 국민 욕쟁이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전국에 있는 음식 잘하시고 뭐 된장찌개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 뭐 이런 간판들 있잖아요. 네, 전국에 계신 그분들하고 저희 엄마하고 배틀 붙으시면 아마 저희 엄마가 이기실 겁니다. 그 정도로 저희 엄마는 욕도 잘하시고 회초리도 잘 드시고 정말 무시무시한 캐릭터였어요. 심지어 동네 사람들이 친엄마 맞냐 뭐 이럴 정도로. 네, 성적표를 보여드렸더니 저희 엄마께서는 갑자기 확 돌변을 하시더니 저한테 막 회초리를 이만한 거를 들고 나오셔서 저한테 그냥 마구마구 이 뭐 무슨 제가 그래도 여리여리한 어린 아이였는데 막 그냥 피멍이 들 정도로 저한테 회초리를 종아리를 때리시더니 또 그것도 모자라서 안방으로 들어가셔서 이만한 가위를 들고 나오시더니 제 머리카락을 잡고 싹둑 싹둑 자르시는데 이렇게 시커먼 머리카락이 방바닥에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구와 땡칠이라는 영화가 유행이었습니다. 머리에 이만한 땜통 있는. 네, 제가 그 영화의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래도 저 여잔데 세상에나 그렇게 제 머리를 막 잘라 놓으시고 아예 TV 출연 못하게 연극 무대에 설 수 없게, 그리고 집안에 있는 TV나 라디오 뭐 그런 각종 매체들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연기를 하고 싶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싶고 그랬는데 집에 오면은 TV도 볼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공부만 해야 했습니다. 저의 꿈은 여기까지였어요. 저는 배우의 꿈을 잠시 접고 저희 엄마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네. 저희 엄마가 이겼어요. 그렇게 또 학창 시절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적은 서서히 오르더라고요. 반에서 한 5등까지 해본 기억도 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반에서 인기 투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또 이놈의 끼는 수학여행, 소풍, 체육대회 이런 것만 되면은 막 스물스물 살아나는 거예요. 예, 단상 위에 올라가서 제가 노래하고 춤추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K-팝이 유행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해외 팝스타들을 이렇게 흉내내고 그런 것들이 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마돈나, 마이클 잭슨 막 변장을 하고 올라가서 노래하고 탬버린 들고 춤추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근방에 있는 학교 친구들한테 어느새 또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학교 들어오자마자 방송사에서요 그 탤런트 모집 공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가슴이 두근방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 저희 엄마한테 제 머리카락이 다 잘려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시험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덜컥 합격을 한 거예요. 저는 탤런트 합격을 하면은 금방 스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나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들떠서 방송국에 매일매일 출근을 했는데 한 4년 정도 변변한 배역 하나 받지 못하고 엑스트라 생활을 하면서 전전긍긍하게 되었어요. 저만 저 알아봐요. TV를 딱 보면은 저쪽 나무 옆에 저 까만 점이 나야 뭐 이러면서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런 이제 엑스트라 생활을 하면서 뭐 동네 안악, 무수리 무슨 간호사 1, 2, 3, 4 뭐 그 중에 한 명 그런 역할들을 도맡아 해오다가 어느 날 감독님께서 저한테 대본 하나를 주시면서
TV 문학관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대본을 읽어보다 보니까 여자가 딱 한 명 나와요. 그런데 주인공인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딱 대본 리딩을 하러 갔는데 그렇죠. 설마 제가 주인공일 리가 있겠어요. 주인공은 아니고 한 달 넘게 촬영을 하도록 계속 저를 그냥 쫓아만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선배님들 뭐 물 떠다 드리고 의상도 갈아입혀 드리고 뭐 잔심부름도 하면서 허드렛일 도맡아 하면서 비 오면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고 한 달이 넘게 촬영을 하는데 촬영 마지막 날 저한테 그동안 네가 한 달 넘게 이 촬영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제목이 소년의 거리라는 작품인데요. 어떤 빈민들의 그런 아픔을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빈민들의 아픔을 네가 지켜보지 않았느냐. 예, 잘 지켜봤습니다, 감독님. 그래, 그러면은 집에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야한 옷과 또 가장 높은 구두를 신고 오라고 해서 뭐 이것저것 다 촬영 장소에 가져가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철거가 됐지만 청계천이라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맨 꼭대기 옥상 위에 올라가서 그동안 네가 촬영을 지켜보면서 느낀 그 빈민들의 아픔을 춤으로 표현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황당했어요. 춤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지? 그래도 저는 정말 가장 높은 키리를 신고 또 가장 흐느적거리는 그런 좀 야사시한 그런 의상을 입고 그래 나는 빈민이야 나는 빈민이야 막 이러면서 춤을 정신없이 췄어요. 7, 8시간 막 다리에 멍들고 막 이런 데 다 까지고 그러면서도 그래 감독님이 춤추라고 하니까 나는 춤을 춰야지 그래서 춤을 열심히 추었는데 나중에 방송을 보니까 제 얼굴은 한 컷도 안 나오고요. 그 엔딩 크레딧 그 스크롤 자막 올라갈 때 실루엣으로 그때도 저만 저 알아보죠. 네. 그 모습으로 실루엣으로 흐느적거림이 나오고 맨 끝에 무희 노현이라는 이름이 한 줄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방송국으로 전화가 한 통 왔대요. 제가 연기자인 줄 아무도 모르고 어느 업소에서 일하는 춤추는 아가씨냐 우리 업소에 출연 좀 하게 해달라고 뭐 그런 전화가 왔다라는 에피소드도 있고 저는 뭐 불구덩이든 어디든 가리지 않고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오버하다가 막 불에 타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정말 열정과 꿈과 깡 하나로 버텨왔던 그런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엑스트라 생활을 하던 와중에 저한테도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네, 저의 이름을 알리게 된 드라마 여러분 뭔지 아시죠?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라는 농촌 드라마 출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김인문 선생님과 또 정말 화끈하게 웃으시는 저희에게 웃음을 주시는 전원주 선생님의 두 분의 딸 박명자라는 역할을 박달재 딸 명자로 캐스팅이 됐어요. 그래서 또 저는 제가 원하던 그런 또 역할이라는 것을 맡게 돼서 고정 프로에 출연을 하면서 열심히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교양 프로나 예능 프로 같은 데 나가서도 뭐 리포터도 하면서 모기 메어가면서 낙지도 잡아 먹어보고 뭐 그런 체험 뭐 이렇게 삶에 땀 흘리는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가서 또 열심히 또 들로산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았어요. 정말 즐겁게 배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천국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고 막 열심히 막 과감하게 오버도 해가면서 그렇게 연기자 생활을 하던 와중에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갔는데 선배님께서 야 너는 연기자면은 좀 품위를 지켜라. 왜 이렇게 싼티나게 구니? 정말 너만 보면 못 봐주겠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뭐 선배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죄송합니다 그러고 말았죠. 저는 원래 20대 꽃다운 나이에도
제가 예쁘다 안 예쁘다 그런 외모적인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바보 역할을 주면은 실제로 바보가 되려고 노력을 했었고, 치아에다가 김 붙이고 다니고 막 주근깨 그리고 다니고, 저 때문에 사람들이 웃는 게 즐거웠어요. 막 TV에서도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뭐 15야 댄스 막 그 망가지는 막 그런 춤도 추면서, 그리고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라는 배역을 맡았을 때도 거의 대부분의 젊은 분들이 도시로 진출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시골에서 이렇게 즐겁게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재밌게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연기를 하면은 나 때문에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다 시골로 다시 내려올 거야, 농촌으로. 나 때문에 귀농 현상이 일어날 거야 라는 착각 속에 빠져가면서 정말 열심히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사극 프로그램에서 또 출연 제의가 들어왔어요. 태조왕건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배역이 신라 51대 진성 여왕입니다. 그래도 내가 일국의 여왕을 하다니 즐거운 마음으로 대본을 넘기고 있었어요. 조금은 그 농후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좀 요염한 여왕인데, 한 장 두 장 넘기다 보니까 아주 퇴폐적인 신라 화랑들하고 매일매일 술 마시고 나중에는 숙부에 아이까지 뵈는 임신을 하는 근친상간의 또 대표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선배들의 선례를 찾아보니까 뭐 황진이나 뭐 장희빈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선덕여왕이나 그런 예는 있어도 진성여왕의 또 그 롤모델을 삼을 분이 지금은 자료를 찾아도 없는 그런 도군봉 선생님 뭐 그런 분이 또 역할을 하셨고 자료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대본만 파고들면서 그래, 내가 한국의 클레오파트라야. 정말 멋있게 연기해보자.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후배가 저한테 물론 그 친구는 드라마에서 정말 지고지순한 청순가련 역할만 했던 친구예요. 언니는 왜 이렇게 촌스럽고 이런 추접스럽고 퇴폐적이고 천박한 역할만 해? 나는 이런 역할 진짜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준다 그래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러운 역 전문 배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선배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는 좀 견디겠는데, 후배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마음이 착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거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는 정말로 이렇게 더럽고 촌스러운 이미지밖에 없는 걸까 하면서 가만히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저한테 성형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과 핑계가 필요하던 차에, 그래 이참에 이미지 한번 제대로 바꿔보지 뭐. 그래 제대로 한번 변신해서 나타나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의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정말 나중에 제가 화려하게 변신을 해서 청순가련의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거를 상상을 하면서 나중에 결과를 지켜봤는데, 세상에나 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그 미국 사람처럼 막 코도 뾰족해지고 눈도 정말 엄청 커지고 그런 모습은 저한테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후회를 하면서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또 질타의 시선도 받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병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주세요라고 그렇게 또 한번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미용적인 거는 둘째치고 기능적인 손상이 왔어요. 한쪽 코로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런 향긋한 꽃내음을 어떻게 맡았었지?
이 맑은 공기를 내가 어떻게 숨을 쉬었을까라는 게 기억에서 점점 사라질 정도로 한쪽 코가 이렇게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서, 그래도 제가 워낙에 그 무대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복식 호흡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입으로도 숨을 쉬고 하는 그런 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또 많은 그런 질타의 시선이 있었고 악플에 막 시달리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또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방송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통 그럴 때 같으면은 보통의 엄마들은 딸을 위로해 주잖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참 유별나셨어요. 그래 인과 응보다 나가 되져라 막 이러시면서 막 저한테 심하게 정말 막 심한 말씀과 또 막 그런 막 진짜 막 이렇게 회초리를 드시면서 저를 하나도 위로를 해주시질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듣고 오셨나 봐요. 아유 그 집 딸내미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아이고 이상하게 변해서 막 그런 또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그날따라 목청이 더 커지시면서 유난히 더 막 저한테 욕을 하시면서 막 그렇게 화를 내시더니 급기야는 저희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평생 눈물 한번 보인 적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무안하셨는지 눈물이 막 맺히시면서 허겁지겁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제가 저희 엄마를 봐서라도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로서 여배우로서의 그런 가치를 잃고 이제 내 미래는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좌절감에 빠졌을 때 내가 그대로 무너질 수 없었고 좌절하지 못하고 더 나쁜 선택을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로 세상을 등지게 될까봐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셔서 저한테 쌍욕만을 하시고 회초리만을 드셨던 저희 엄마의 눈에 맺힌 눈물을 난생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정말 바닥을 치고 일어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그 버팀목이 되는 거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정말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대에서 제가 한 10여 년의 세월을 좋은 역할, 나쁜 역할 가리지 않고 어떤 역할이든지 닥치는 대로 열심히 배우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쟤 뭐 관객 한 3명 있고 저 뭐 대학로 뒷골목에 알아주지도 않는 저런 후진 곳에서 쟤 왜 정말 TV에서 안 불러주니까 저러고 있나라고 저를 한심하게 보는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좋은 역할, 나쁜 역할 가리지 않고 정말 제가 40이 되기 전에 마음껏 망신을 당해보자라는, 더 망가지고 더 힘들고 더 무너져 보자라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여러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나이 먹어서 제가 정말 50, 60이 되어서 배우 생활을 할 때 아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하지?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일부러 안 어울리는 옷을 찾아서 입었습니다. 지금 좀 민망해 보지, 지금 망신 당해 보지, 그럼 나한테는 정말 좋은 공부가 되는 거니까 라는 마음으로 제가 좋은 작품 나쁜 작품 가리지 않고 역할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작품을 보는 고른 해석 능력도 생길 것 같고요. 그랬던 적도 있긴 있어요. 대학로 어느 연극에 보면은 그런 대사가 나와요. 배우 이야기인데요. 배우가 되려면은 막을 붙잡고 3번을 울어야 된다. 한 번은 왜 그 광대 짓을 하느냐, 돈도 안 되고. 주변에서 이제 저희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 3D 직종에 있어.
배우가 원래 배고픈 직업이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돈도 못 벌고 딴따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런 배우를 왜 하느냐라고 뜯어 말리는 집안 식구들 때문에 막을 붙잡고 한 번은 운대요. 두 번째는 누구나 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야, 이 바보 등신아, 너 연기 그렇게 못해? 똑바로 해! 막 그러면서 혼날 때 못하면서 맨날 혼날 때 막 혼을 내는 감독님 막 그런 분들한테 막 욕을 먹고서 서러워서 막을 붙잡고 또 울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스스로가 누구나 다 슬럼프에 빠지게 되잖아요.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로 슬럼프에 빠져서 나 혼자 괴로워서 정말 더 이상 늘지 않고 내가 이 직업을 포기해야 되나 싶을 때 또 막을 붙잡고 막 펑펑 울게 된대요.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울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제는 네 차례다라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나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나 이만큼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 한 번만 시켜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막을 붙잡고 막 울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또 제가 배우 생활을 하면서 힘든 세월을 잘 견뎌온 것 같아요. 제가 어느 프로에서 인터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견디는 것도 또 배우가 갖춰야 될 하나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잘 꿋꿋하게 버티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한 가지 활동을 하나 병행을 하게 된 게 있는데요. 저처럼 어떤 힘든 그런 시행착오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분들, 그 힐링 라이프 캠페인이라는 카페를 개설을 해서요. 저처럼 어떤 이제 수술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분들, 또 밤마다 또 괴로움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 실제로 온라인 오프라인 그런 모임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실패 사례보다는 성공 사례가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 과대 광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실패하거나 정말 부작용 때문에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한 친구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 친구는 20대 꽃다운 나이에 스튜어디스를 꿈꾸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눈 밑에 지방이 좀 볼록한 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좀 더 개선을 해보고자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사시에 복시까지 생겨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막 부딪히고 또 계단을 구르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다시 병원을 찾았대요. 어떻게 좀 회복 좀 시켜달라고. 그런데 두 번째 수술을 했는데 정말 운이 안 좋게도 떴다 감았다 하는 근육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그걸 자르게 되었는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또 상담을 하고 제가 그 법률 자문단이나 뭐 그 의사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또 도움의 손길을 청하고 그러다가 그 친구를 잘 위로하고 나도 그런 세간의 그런 두려운 시선들이나 어떤 손가락질을 받고 나도 힘들어 봤었고 부작용도 있어 봤고 그런데도 나도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 우리 열심히 한번 극복해 보자라고 손을 꼭 잡고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까지 갈 뻔했는데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그런 성형 정착, 그런 문화에 대해서 물론 저는 여배우로서 그런 거를 드러낸다는 사실이 많이 부끄럽고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면서 저보다 힘들어하는 분들, 그리고 선천적인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은 저한테 그런 시행착오나 아픈 시련이나 그런 지난 과오가 없었더라면은 저는 배우로서 정말 좋은 역할 맡아서 탄탄대로를 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이거는 미력이나마 저의 소명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세월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이 앞에서 이런 강연도 할 수 있는 거고,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상담도 하고 또 어떤 교감도 나누면서 힐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지금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름답지 않은 아름다움이란 없다. 외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저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면서 더 나은 내일 아침을 맞이하는 게 최고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항상 열심히 도전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꿈이 하나 있는데요. 100세가 되기 이전에 90세가 넘어서 99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공로상을 하나 받고 싶습니다. 네, 제가 성이 노가라서 그런지 노미네이트는 참 많이 되는데요. 연기자로 상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 빼놓고는. 그래서 평생을 무대에서 열심히 배우로서 연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가수로서 노래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그런 상을 받는 게 저의 최종 목표이고요. 오늘의 첫 결심이 저의 미래라는 생각에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오늘이 가장 저는 젊고 아름답고 씩씩하고 희망찬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노현희 씨의 진심이 묻어나오는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수로서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는데요. 근데 오늘 이렇게 멋진 말씀 해주셨는데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이 노래를 부탁드려도 되겠죠? 저는 성은 노가지만 네. 노가 아니라 뭐 시키면 다 합니다. 예스입니다. 예현희 네. 씨. 네. 자, 노현희 네. 씨 오늘 멋진 강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끝으로 노현희 씨 신곡을 청해 듣겠습니다. 노래 제목이 네, 노래 제목이 미대 나온 여자입니다. 미대 나온 여자. 네. 약간 화가처럼. 네. 자, 노현희 씨 어떤 모습이 또 어떤 제2의 인생이 펼쳐질지 그걸 지켜보시는 분들도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더 많은 격려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현희 씨 노래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 또 더 아름다움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엔 찬 여자잖아. 예쁘고 착한 편이야. 한 남자에게 올인하는 날 놓치지마 남주마 후회할 거야. 땡큐야 딱이야 오케이야. 사랑 시작해 볼래. 가슴 떨리도록 너만을 보며 행복을 그릴 거야. 살짝만 고백할게 이럴 때도 난 미대 나온 여자야. 나의 사랑으로 보험을 들어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찍어 날 콕 찍어. 잡아 내 손을 꼭 잡아. 아무리 봐도 내 사랑 네 사랑 우리 둘이야. 어쩜 좋아 몰라 첫눈에 반했잖아. 한 번에 알아봤잖아. 한 남자에게 올인하는 날 너뿐이야
게 되던 나 믿어나온 여자야 나에게 사랑으로 보험을 들어 네 인생 책임져줄게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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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콕 찍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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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을 꼭 잡아 아무리 바라도 내 사랑 네 사랑 우리 둘이야 이 말하면 난 좀 괜찮은 여자잖아 예쁘고 착한 편이야 한 남자에게 올인하는 나 놓치마 남지마 후회할 거야 땡큐야 닭이야